삼촌, 왜 그렇게 하셨어요? 1468년 어느 깊은 밤, 경복궁 침전에서 한 남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조선 7대 왕 세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15년 전, 그는 13살 조카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5475일의 밤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역사서는 말합니다. 세조가 말년에 극심한 병고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1453년 10월 그 피비린내 나는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유는 조카 단종의 충신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그들의 피가 궁궐 마당을 적시는 동안 어린 단종은 대궐 깊숙한 곳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아이인데. 1455년 유니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단종 폐위. 삼촌, 정말 이래야 하나요? 13세 단종의 떨리는 목소리가 근정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 이제는 노산군이라 불러야겠군요. 그 순간 13세 소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 그것이 세조가 왕이 된 후 15년간 시달릴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상 징후는 1456년부터 나타났습니다. 전하, 또 악몽을 꾸셨습니까? 그 아이가 자꾸 나타난다. 세조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457년부터 그의 건강 기록이 심상치 않습니다. 빈번한 두통, 소화불량,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 실제로 1461년부터는 등창, 즉 종기에 시달렸고 1464년에는 신복통으로 조정을 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456년 단종 복위를 꿈꾸던 사육신이 발각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진은 참수. 이게 유성원, 유흥부는 사살을 명령받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미 세조 전하입니다. 하지만 성삼문의 마지막 외침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진짜 임금은 영월에 계신다. 그날 밤 세조는 처음으로 그 악몽을 꾸었습니다. 깊은 밤 세조의 침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삼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왜 나를 죽이셨어요? 1457년 10월 영월에서 들려온 소식. 단종이 죽었다는 전갈. 공식적으로는 사사라고 기록되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그런데 신기한 건 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종 사사 직후 임금이 심히 괴로워하셨다. 그날 밤부터 세조의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1460년대 들어서면서 세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요사이 몸이 편치 않아 정사를 보지 못한다. 임금의 얼굴이 몹시 수척해졌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 신하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고통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1464년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 간행에 몰두합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불경 찬송가까지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회의 의미가 짙게 배어 있었죠.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깊은 밤 홀로 연부를 외우는 세조의 모습. 그는 무엇을 참회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세조가 현대에 살았다면 PTSD 진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불면증, 악몽, 신체 증상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1468년 세조의 마지막 해. 그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죽음을 앞둔 세조가 신하들을 물리치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아, 삼촌이 미안하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9월 23일,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의 입에서는 계속 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종아, 용서해다오. 자,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어디까지 믿으셨나요? 먼저 팩트, 역사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조는 실제로 1455년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은 1456년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단종은 1457년 영월에서 1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조실록에는 그의 잦은 질병과 불면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등창, 신복통, 불면증 모두 실제 기록입니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의지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면 픽션, 상상으로 채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조와 단종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들, 악몽의 구체적인 묘사와 내용들, 세조의 임종 직전 참회 장면,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나타나는 단종의 목소리. 그렇다면 추론 가능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조가 정말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까요?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일부는 세조의 불교 심취를 단순히 개인적 신념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록에 기록된 그의 건강 악화와 불면증은 실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된 숙부의 마음이 평온했을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조가 죽은 지 230년 후에 말이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결국 진짜 임금은 단종이었다고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 역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뇌와 아픔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세조가 정말 매일 밤 단종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병든 몸의 고통이었을까요? 만약 세조가 현대에 살았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세조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상상 문고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나가는 채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사초를 불태운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상상 문고와 함께 역사 속 미스터리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